유튜브 투자의 거인들 다큐멘터리 시리즈 1편 워렌 버핏 시리즈의 대장정 일부 소년 워렌의 숫자 놀이터 20세기 그리고 21세기를 관통하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 불렀죠. 그의 이름은 워렌 버핏.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시 한때는 호기심 많고 때로는 엉뚱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거대한 부를 일구기 전 그의 인생을 형성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범한 소년이 비범한 투자가로 성장하는 숨겨진 씨앗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숫자가 곧 세상이었던 아이.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대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던 불안한 시대였지만 어린 워렌에게 세상은 온통 숫자와 기회로 가득한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야구공을 쫓아 잔디밭을 뛰어다닐 때 워렌은 신기하게도 숫자의 마법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방벽에는 야구선수 포스터 대신 온갖 사업 아이디어를 기록한 그래프와 복잡한 계산식들로 가득했죠. 그는 잠들기 전에도 머릿속으로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을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그의 나이 6살, 워렌의 첫 사업은 할아버지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 6개 묶음을 25센트에 사와 각 병을 5센트에 팔아 한 병당 5센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 작은 거래는 그에게 돈을 버는 짜릿함을 처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5센트. 어쩌면 보잘것없는 돈이었지만 어린 워렌에게는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값진 이윤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장난감을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씨앗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2. 오마하의 작은 사업가, 끝나지 않는 도전. 워렌의 사업가 기질은 학교에 들어가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자전거에 신문 뭉치를 싣고 오마하의 거리를 누비는 신문 배달 사업에 뛰어들었죠. 단순히 신문만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달 구역을 효율적으로 쪼개고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며 영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신문 구독을 망설이는 아주머니에게 한 달간 무료로 신문을 넣어드리며 확신을 심어주었고 결국 새로운 구독자를 얻어냈습니다. 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재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 외에도 그의 사업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샘솟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잃어버린 골프공을 찾아 깨끗하게 닦아 다시 팔았고 친구들과 함께 낡은 중고 핀볼 기계를 사서 직접 수리한 뒤 이발소에 설치하여 수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고작 12살 남짓한 나이에 그는 이미 사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작은 사업들은 단순히 용돈벌이를 넘어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고객의 심리를 읽는 법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훗날 그가 수십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투자가가 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3. 아버지의 서재, 그리고 첫 번째 쓰디쓴 교훈. 워렌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자 이후 하원의원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워렌에게 종종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읽던 신문의 주식 시세표는 어린 워렌에게 세상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암호문 같았습니다. 이런 환경은 워렌에게 숫자에 대한 친밀감과 함께 금융시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심어주었죠. 아버지의 서재는 워렌에게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놀이터였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투자자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살이 되던 해 워렌은 생애 첫 주식 투자를 감행합니다. 누나와 함께 어렵게 모은 돈 114.75달러로 시티 서비스 우선주 3주를 매수했죠. 주가는 오르내리기를 반복했고 소년 워렌은 매일같이 신문을 펼쳐들고 주가 변동에 일일비했습니다. 처음에는 38달러에 샀던 주식이 40달러로 오르자 기쁨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팔자.
그렇게 기다리다 주가가 다시 37달러로 떨어지자 그는 결국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스디슨 첫 경험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인내심의 중요성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원칙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실패를 통해 충동적인 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훗날 그가 말하는 투자 철학의 작은 씨앗이 바로 이스라린 실패에서 뿌려졌던 것입니다. 이 순간 소년 워렌은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 비로소 투자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4. 운명을 바꿀 한 권의 책, 그리고 위대한 만남을 향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워렌은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적 갈증은 훨씬 더 깊고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네브래스카 대학으로 편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의 명저, 현명한 투자자였습니다. 이 책은 워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는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이 평생 찾던 투자 철학의 토대를 발견하게 되죠. 그레이엄의 지혜는 워렌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이 스승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워렌은 자신이 찾던 지식의 원천, 그리고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치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훗날 세계 최고 투자가의 반열에 오르게 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소년 워렌의 숫자 놀이터는 이제 더 넓고 복잡한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놀이터로 확장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이며 숫자의 세계를 탐험했던 워렌 버핏. 그는 어린 시절의 작은 사업 경험과 첫 투자 실패를 통해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2부 워렌 버핏 스승을 만나다, 그리고 홀로 서기. 1950년대 초 워렌 버핏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숫자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명저,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이제 워렌은 책 속의 지혜를 넘어 그 스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갈망하게 됩니다. 21살의 젊은 워렌은 미지의 도시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투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위대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1. 콜롬비아에서 찾은 보물 그레이엄과의 운명적 만남. 콜롬비아 대학교는 워렌에게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의 정신적 지주 벤자민 그레이엄이 가르침을 전하는 성지였습니다. 워렌은 그레이엄의 강의에 매료되었고 매 시간 그의 모든 말을 흡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워렌에게 숫자의 이면을 읽는 법,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마치 농부가 땅을 일구듯 끈기 있게 기업의 가치를 심고 기다리는 진정한 가치 투자의 씨앗을 워렌의 마음에 뿌려주었죠. 워렌은 그레이엄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달려가 질문을 던졌고 그레이엄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노트는 복잡한 수식과 함께 안전마진과 내재 가치라는 두 가지 핵심 단어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그레이엄은 워렌에게 주식시장을 단순한 도박장이 아닌 끊임없이 분석하고 탐구해야 할 기업들의 집합소로 보는 시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훌륭한 탐정이 숨겨진 단서를 찾듯 기업의 장부 속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을 말이죠. 2. 스승의 회사에서 배우다. 버핏, 실전 투자의 세계로. 졸업 후 워렌은 스승 그레이엄의 투자 회사인 그레이엄 뉴먼에서 일하게 됩니다. 꿈만 같던 기회였죠.
이론으로만 배우던 가치 투자가 실제 기업 분석과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많은 기업들을 직접 탐방하며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에 엄청난 노력까지 더했습니다. 남들이 퇴근한 후에도 홀로 남아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산업 동향을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 뉴먼에서의 경험은 워렌에게 중요한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너무 엄격하게 정량적인 기준만을 고집했고, 이는 때로 워렌의 본능적인 통찰력을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워렌은 단순히 숫자가 싼 기업을 넘어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점점 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움을 얻는 동시에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는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고향으로 돌아오다 버핏 파트너십의 탄생. 1956년 워렌은 26살의 나이로 안정적인 뉴욕의 직장을 떠나 고향 오마하로 돌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잘나가는 월스트리트를 떠나 시골로 돌아가? 하지만 워렌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었고, 그레이엄의 엄격한 틀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워렌의 확신에 찬 눈빛과 명확한 논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버핏 파트너십 리미티드가 탄생했습니다. 고향 오마하의 작은 사무실에서 워렌은 단돈 10만 달러로 자신만의 투자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 삽을 뜬 것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의 돈을 내가 잃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겠다. 4. 외로운 길, 하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 파트너십을 시작한 초기, 워렌은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조명 대신 그는 오마하의 작은 사무실에서 묵묵히 숫자를 들여다보고 기업의 가치를 탐구했습니다. 투자업계의 주류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투기에 가까웠지만 워렌은 스승에게 배운 가치 투자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당시로서는 고루하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워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치며 투자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단단하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스승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통찰력과 인내심을 더한 버핏 스타일의 투자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마하의 작은 파트너십은 이제 막 거대한 투자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한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가는 길이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3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제국의 시작. 1960년대 초 워렌 버핏은 고향 오마하에서 자신만의 투자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직접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낡고 쇠락해가던 한 섬유회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1. 낡은 공장의 그림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유혹.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양 산업의 길을 걷고 있던 섬유회사였습니다.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었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었죠. 워렌 버핏이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은 그가 생각하는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에게 배운 안전마진 개념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업이었죠. 그는 버크셔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비록 사업 자체는 어렵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현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워렌은 버크셔의 경영진과 미팅을 가졌고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길고 지루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는 섬유 사업 자체를 되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자신의 투자,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 운명적 만남 찰리 멍거의 등장.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와 동시에 워렌 버핏의 인생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평생의 동반자이자 그의 투자 철학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지적 파트너 찰리 멍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 오마하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였던 찰리 멍거는 워렌 버핏을 만난 후 그의 통찰력에 깊이 감명받았고 곧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투자에 전념하게 됩니다. 찰리 멍거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 품질의 개념을 더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담배꽁초 같은 기업, 즉 한두 번 더 피울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는 워렌에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훌륭한 기업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는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단순히 가격이 싼 기업을 넘어 경쟁 우위를 가진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시너지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닌 전설적인 투자 제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섬유의 종말, 투자의 시작, 버크셔의 변신. 버크셔 해서웨이의 섬유 사업은 결국 한계를 맞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양 산업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워렌 버핏은 결단을 내립니다. 점차 섬유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순수한 투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낡은 공장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 아래 워렌 버핏의 놀라운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질레트와 같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해자를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함 속에 숨겨진 위대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믿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투자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든든한 요새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 오마하의 작은 사무실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워렌 버핏의 손길 아래 경이로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그의 투자 결정 하나하나는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오마하의 작은 섬유 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수많은 우량 기업을 거느린 거대한 투자 제국, 즉 워렌 버핏의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 투자 성공을 넘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낡은 것을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시키는 연금술사였으며 찰리 멍거와의 시너지는 그 마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복리의 마법을 믿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키워나갔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름은 동의어가 되었고 그는 명실상부한 오마하의 현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낡은 섬유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자신만의 투자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워렌 버핏. 스승 그레이엄의 가르침에 찰리 멍거의 통찰력을 더해 그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투자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도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아빠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피터 린치 시리즈 월가의 영웅, 일상에서 기회를 찾다 편에서 또 다른 투자의 귀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